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BC 글로벌 리더 베이직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 국가별 해외 취업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국가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수업을 듣는 1학년 분들도 계실 거고 2학년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졸업을 축하한다라고는 하지만 내 앞길이 결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을 당연히 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저는 창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는 저는 학업을 연장해서 대학원을 가던가 편입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자기개발 투자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해외를 간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로 해외를 간다 그러면은 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호주든 캐나다든 가서 일을 하며 여행을 하고 어학연수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다음으로는 어학연수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내가 어학이 부족하니 A부터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또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배낭여행으로 유럽, 남유럽, 서유럽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남미 쪽으로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위해 투자로 해외 진출을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으로 또 이렇게 자기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내가 말씀드린 네 가지랑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해외 인턴 취업이랑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유학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experience, 여러분들이 단순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은 커리어,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자, experience,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어요.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력서에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력서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인턴, 해외 취업, 내가 어떤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에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어떤 파트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력서에 작성할 수 있으면 그거는 경력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나는 경험만 해도 좋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에서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각 국가별로 코로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엔데믹으로 와서 많은 코트라나 그 다음에 사람인, 그 다음에 많은 채용 행사들이 여러분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2023년도부터는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면 미국부터 먼저 보실게요. 미국은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우리나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오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빨리 풀렸죠. 그래서 인턴들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백신들을 인턴들한테도 맞히고, 그 다음에 2022년 4월부터는 마스크까지 벗어서 이제는 완전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턴을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을 많이 복귀를 안 하시다 보니 인턴이라도 빨리 뽑으려는 한상 기업,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CJ부터 여러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단은 유능한 한국 인재들을 비자가 단순한, 비자가 그나마 쉬운 J1으로 많이 인턴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니 미국 쪽의 시장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싱가포르 코로나 상황인데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서킷 브레이크라는 걸 가지고 많이 정말 전 세계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 싱가포르처럼 저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싱가포르처럼 저런 코로나에 대응 상황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여행이 풀린 게 싱가포르였습니다. 버블 트래블이라고 해서 싱가포르로 그 다음에 어느 국가에서든지 올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풀어놓은 게 먼저 싱가포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취업 비자 상황은 조금은 안 좋아졌어요. 외국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자국민들 보호법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10명을 취업해야지 외국인을 1명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싱가포르에서는 비자 상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WP, SP, EP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가 이제 일반 입사 사원들, 사회 초년생들이 받는 거고 1, 2년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S패스로 그 다음에 내가 4, 5년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EP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비자의 쿼터가 2023년 9월 1일부터는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기존에 뭐 10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국민 10명에 외국인 1명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자국민 8명에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잘 보시고 싱가포르 취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이 상당히 많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백서라고 23년 3월 8일 날 발표를 했고 그 대응백서에 따라서 취업자들도 많이 해외 취업자들도 싱가포르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아시다시피 치안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안전한 국가로 작지만 강한 국가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싱가포르로 취업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로 취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비자의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영어만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많은 일자리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영어권 취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가깝죠. 일본은 뭐 자유롭게 이제 다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일본이 되게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항상 조치를 취해서 국가 간의 이동을 금지를 철저하게 시켰고요. 더군다나 큰 행사죠. 전 세계 큰 행사인 뭐 월드컵보다 더 좋은 그 다음에 올림픽 행사를 못 치를 뻔했다가 딜레이 돼서 2002년도에 잘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도 큰 행사로 많이 초청도 못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볼 수는 없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2022년도부터 작년부터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JLPT 시험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었죠. 코로나 전후 한국인 일본 취업대 전체 취업 해외 취업 보위를 보시면은 항상 한 근 전체 해외 취업자 수의 30%가 거의 일본이었었어요. 하지만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 취업자가 많이 없어졌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도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많은 채용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용 행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용 면접회가 많이 잡혀 있죠. 코트라에서 한일 무역 투자 일자리 대전도 있고 한국인재 온라인 채용 박람회 그 다음에 일본 채용 면접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코트라 또는 월드잡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지원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런 채용 면접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직접 면접을 볼 필요가 없고요. 많은 채용분들이 한국으로 오세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력서만 준비하셔서 가셔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캐나다, 이제 호주 다음에 캐나다, 캐나다 다음에 일본인데, 캐나다 코로 상황을 보시면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입국을 할 수가 없었었지만 조금은 그래도 비자 신청이나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격리도 뭐 똑같이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입국 사전 승인 신청서로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빨리 가실 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정보를 보면은 달라진 점이 2021년도부터는 신청 전에 잡 오퍼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내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잡을 구했어요. 내 일자리를. 하지만 이제는 비자 승인이 된 다음에 일자리까지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할 거라는,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일할 겁니다 라는 것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해야지 여러분들이 캐나다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죠. 어학도 안 되고 현지에 내가 보지 않는데 면접을 봐서 그 다음에 채용 확인서를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에어전시를 통해서, 또한 요즘에 인터넷으로 서칭만 조금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잡오퍼를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한 좋은 소식으로 작년까지는 연간 저희가 4,500명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협정을 맺어서 6,500명으로 2,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캐나다로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캐나다는 모자이크죠. 이민사회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한번 이민이라든지 취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아직 류현진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는 하지 못했지만 류현진 선수의 투구 모습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캐나다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호주를 생각을 하시죠. 농장, 공장, 목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시간당 급여도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벌고 어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예 정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비자가 너무 쉽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호주 쪽으로도 조금만 준비를 하면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해외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섬 국가이기 때문에 입국이 제한이 됐죠.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가 이제는 풀리면서 초반에 풀림과 동시에 한 달 동안 이벤트 행사를 했어요. 원래는 비자 비용이 한 160불, 18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비자 비용을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든지 아시아나 에어라인에서 많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자 비용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호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 30세 이하까지는 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만 50세까지 갈 수 있도록, 아직 결정은 된 거 아닙니다. 상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호주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만 좀만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호주 쪽으로도 충분한 잡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외 취업, 해외 인턴. 상당히 여러분들이 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막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에이, 하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또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는 거를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항상 보면은 미국 쪽으로 해외 취업, 해외 인턴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평균 통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로 해외 취업을 하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거의 한 40%죠. 미국으로 취업을 하길 희망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왜 미국이냐?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같은 것도 조정이 되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미국입니다. 그만큼 강해요. 부유한 국가고.
그래서 크게 미국은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고 50개의 주가 각 나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들, 그 다음에 또 해외 취업 많이 하는 곳이 미국 서부 쪽, 캘리포니아죠. 위로는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까지 그 국가에 많이 취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에는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이벤트 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너츠베리 팜, 디즈니랜드, 뭐 식스플래그스 이런 테마파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에 이제 태평양을 바라보는 산타모니카 비치, 라구나 비치, 롱비치, 루포트 비치 여러 가지 비치에서 365일 연평균이 20도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거기서 서핑을 즐길 수도 있고요. 아시죠?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버킷리스트에 하나씩 담아 놓으세요. 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 자연의 힘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동부죠. 나는 뉴욕이야. 난 뉴요커가 될 거야.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색깔로 된 게 맨하튼이라 그러죠. 정말 저희가 뉴욕이죠. 위로는 뭐 타임스퀘어부터 아래로는 자유여신상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서도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나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 자유여신상, 뭐 락펠러 센터까지 다양한 작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의 강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동부죠. 동부 쪽으로도 많이들 가시는데 동부는 상당히 좀 아시다시피 비싸요. 좀 모든 게 다 비쌉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싼 만큼 동부도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집값은 상상하지 못할 만할 정도로 많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뉴욕 맨하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 옆에 뉴저지라든지 브루클린, 그 옆에 퀸즈 쪽에서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비자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라고 해서 그린카드죠.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가 있기 때문에 이민 비자 신청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크레딧도 쌓여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크레딧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비이민 비자로 있었을 때 세금도 많이 내고, 그거를 크레딧을 쌓아야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취업, 해외 인턴으로 첫 진출을 할 때는 비이민 비자로 관광, 사업, 인턴, 학생, 단기 취업의 목적으로 입문하는 것을 비이민 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의 특징으로 H1이 있는데 H1이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근데 이 H1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98%가 미국으로 진출할 때 아래에 있는 J1 교류 비자로 가고 2%만이 거의 근 2%, 약 어바웃입니다. 취업 비자로 진출합니다. 왜냐?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H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4월 달에 랜덤으로 추첨으로 6만 5천 개의 쿼터에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6만 5천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석사 이상 고학력자한테 2천 개 추가가 있는데 경쟁을 해야 돼요. 이 비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다려주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게 J1 교류 비자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 J1 비자의 정식 명칭은 Culture Exchange 비자.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문화를 배우고, 기업의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미국을 전파해라 라는 건데, 이 J1 인턴 비자, J1 트레이니 비자 가지고 연간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대학교 재학생이다, 인턴으로 가게 되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다, 경력이 있다, 트레이니로 18개월까지 체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 종료 후에는 다시 본국의 의무, 한국으로 돌아오셔야겠지만 기업에서 스폰서십을 사준다 그러면은 영주권 아니면 학생 비자로 더 체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각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이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비자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많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비자보다는 H1보다는 J1 비자로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H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고학력자의 미국 대학교 소지자들한테 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오픈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정부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J-비자. J1 비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 국무부에서 관할하는 국가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고, 재학생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카테고리, 경력자일 때는 트레이니 카테고리로 각각 체류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다르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1 비자 같은 경우는 200개국에서 연간 30만 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J1 비자 2019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송출 실적이 5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니는 7위가 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위.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 시작할 때인데 그때도 많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니 같은 경우도 5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많은 인원들이 미국으로 J1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1 같은 경우는 조금은 까다로운 게 스폰서십 재단을 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스폰서, 나를 보증을 서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미국 가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지 않는다는, 또한 나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스폰서십 재단입니다. 이 스폰서십 재단에서는 저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호스트 컴퍼니, 내가 취업할 회사까지도 자격 심사를 해서 입국 허가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스폰서십 재단의 역할은 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 재단에 여러 가지 재단이 있어요. IG, CICD, 인트락스, ICC, 세투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폰서 재단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호스트 컴퍼니가 정해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턴이 뭐고 트레이니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학을 재학을 했었을 때는 인턴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을 때는 트레이니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튜어리즘, 그 다음에 하스피탈리티로 이렇게 필드 분야로 나가는데, 요즘에는 IT, 경영사무,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절반, 그러니까 뭐 2학년 하고 졸업한다 그러면은 졸업하시고 출국을 하시면 되고, 4년제를 다니신다 그러면은 4학기만 수료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인턴으로 미국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면, 미국은 전공대 경력 분야의 해외 인턴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호텔을 전공했으면은 호텔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IT를 전공을 했으면 IT 분야의 회사로만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호텔을 했는데 내가 컴퓨터를 잘 다뤄서 IT 회사로 취업하고 싶다. 비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의 전공, 경력 분야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인턴입니다. 보통 해외 취업을 하고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뭐 호주를 예를 들게요. 내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공장, 농장, 목장에서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내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전공한 분야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시급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건 기본이고, 아까처럼 스폰서십 재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이 한 5,000불, 4,800불 정도, 하나로 하면 550만 원 이상이죠. 그렇게 든다라는 거.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12개월 보험료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선 확보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일단은 호스트 컴퍼니랑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호스트 컴퍼니가 잡 오퍼레터, 계약서를 줘요.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 전에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할지, 얼마를 받을지,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곳은 어딜지, 오버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일자리가 없어도 출국하셔서 일자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직도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거는 내 전공 분야에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내가 호스트 컴퍼니 찾는 것도 힘들고, 호스트 컴퍼니랑 인터뷰 보고 나서도
그 다음에 미국 스폰서십 인터뷰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2월 달에 졸업하고 바로 3월 달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년도 10월부터는 이력서 준비라든지 면접을 보고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간에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은 1년이라는 허송 생활을 또 보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뭐 1, 2, 3, 4, 5, 6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어전시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보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구나 알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미니멈 웨이지 따끈따끈하죠. 2023년 1월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5.5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부 같은 경우는 14불까지도, 그 다음에 녹색으로 진하게 된 거 보시면은 뭐 아직도 7불짜리 또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각 주가 성격이 달라요. 각 주마다 세금도 다르고 텍스도 다르고, 그래서 스테이트별로 주법도 로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근데 아셔야 될 게 시급이 높은 지역의 물가나 집값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고려를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셔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봤을 때 뒤에 보시면은 주요 회사의 위치를 보면은 서부 쪽,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뭐 포레버 21, 패션 회사도 있고 인터파크라든지 CJ 여러 대기업들이 무역 물류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평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부 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텍사스도 있지만 많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서부 동부로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회사가 어느 주에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플랜을 잘 세우셔야 돼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거는 예시로 놓은 거고,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맞춤형으로 많이들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 인턴을 준비하시려면은 일단은 뭐 먼저 준비해야 되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문 이력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중에 파트 2, 그러니까 멘토링 코치 부분에서 다 첨삭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영문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챙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뭐 경력자 뭐 이력서들이 상당히 다를 거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랑도 인터뷰 보고, 스폰서십 재단하고도 인터뷰 보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에서도 인터뷰 봅니다. 그래서 이 예는 인터뷰 같은 경우는 호스트 컴퍼니랑 했었을 때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어떻게 인터뷰를 봐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스크랩트, 여러분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뻔하잖아요. 처음에는 Could you tell me about yourself?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Hello, my name is Ben Kim. My major is physical education. My hobby, my personality, blah blah blah.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장단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플랜을 다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출국 전에 건강검진, 미국이 상당히 비싸죠. 앰뷸런스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J1 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 재단에서 보험비를 여러분들이 납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도 회사에 있는 고용보험을, 의료보험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1 비자의 준비 서류입니다. 이거 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전시랑 함께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에어전시에서 저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뭐 비자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세금 낸 것까지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에어전시랑 같이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 사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최종 대사관 인터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호스트 컴퍼니랑 인터뷰 보고 스폰서 재단에서 입국 허가서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대사관 가서 저 미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회사의 이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주소, 급여를 얼마 받는지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예상 질문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은 또 집을 구하셔야 되고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사기가 상당히 많아요. 먼저 많은 돈을 그 다음에 한국에서 먼저 돈을 내고 가는 일은 없도록 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현지에 가셔가지고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돈을 먼저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연락처로 연락해야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어플이 텍스트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저 어플을 미리 깔고 현지와 통화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개설을 하셔야죠. 은행 개설하기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까다롭지만 미국도 뭐 체이스라든지 여러 뱅크가 있는데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초반에는 생활 정착 비용을 좀 한 1,000불 정도에서 2,000불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에 대한 준비물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다 챙기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민 가방에 챙겨간다 그러지 마시고 그 현지에 가시면은 생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쇼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갈 때는 준비를 조금만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진출 전략으로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H1이나 영주권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1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서 부인 동향을 상당히 많이 살피셔야 돼요. 인디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몬스터라든지 보시고 이력서나 영문 이력서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3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취업은 장기정, 해외 취업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에 유리한 여러분들의 퀄리피케이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급여라든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진출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 많은 에어전시들이 있어요. 그 에어전시를 통해서 가면은 정말 손쉽게 가실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서칭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취업을 하는 곳이 뭐 일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동남아 국가로 상당히 많이들 가세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죠. 동남아는 저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뭐 미얀마부터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가지고 동남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베트남에는 한국의 삼성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요 있죠. 자, 동남아 취업의 장점과 단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보이는 장점이 신남방 정책, 새롭게 개발할 곳이에요. 지금 시대는 2023년도인데 나라는 우리나라의 1980년도 정도예요. 인건비도 낮아요. 생활 수준도 낮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을 펼쳐서 지금의 기회의 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주재원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들 주재원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집세를 내고 내가 급여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주재원은 급여 안에 집도 줘요. 먹을 것도 줘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뭐 교육까지도 다 시켜주는 주재원의 대우를 받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거의 대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큰 기업들이 그 인력이 많은 국가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고 인력이 많은 국가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당히 저렴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돈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제일 먼 게 좀 미얀마죠. 싱가포르 다 6시간 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비교적 한국보다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실 수 있고, 휴가 같은 경우도 뭐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인접한 국가, 뭐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간다던가,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여행 간다던가, 단 1시간 내에 다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1, 2년은 동남아에서 한번 경력을 쌓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또한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대기업에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경력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뽑지 새로운 직원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동남아 국가로 많이 진출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 단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를 제외한 뭐 말레이시아도 시내, 뭐 필리핀 위험하죠. 베트남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근무만 하고 집 회사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해외 진출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치안을 보고 도심 지역으로 취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생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남아를 가면은 양치질을 할 때는 꼭 생수로 하게 되고, 그런 식수라든지 그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또 같이 의료시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동남아 진출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됐고, 급여 같은 경우도 뭐 현지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있지만 뭐 내가 쓰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달러로 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지 통화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급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자 기간 및 계약 기간, 보통 1년이라든지 2년의 계약 기간을 단기간의 계약을 맺고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장기간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한국에서 주재원을 많이 파견을 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 정말 힘들죠. 미얀마어, 베트남어, 필리핀 따가러, 뭐 영어를 쓰는 국가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언어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휴가입니다. 단점의 휴가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으로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휴가를 그렇게 길게 주진 않습니다. 외국 회사면은, 로컬 회사라면은 내가 2주든 쉬어도 되는데 위에 계시는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또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휴가를 가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취업의 장단점을 참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동남아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동남아로 가시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2년 더 갔다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또 승진하셔가지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동남아 취업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경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나이 제한이 그래도 많이 없는 게 동남아 취업입니다. 거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 국가를 보시면 싱가포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는 두 곳이죠.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많이 진출하고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국가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실까요? 많은 기업들이 갈까요? 그 기업들에서는 인구가 많아요. 베트남도 1억, 인도네시아 2억, 말레이시아도 뭐 많죠, 인구들이. 이런 인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직이 많이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우리나라 보통 뭐 나이키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면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되게 많죠. 그렇게 보면은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인디아가 있는데요. 인디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고 필리핀도 많습니다. 그만큼 동남아로 진출하는 대기업들은 그 나라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분들은
그 인력을 관리하는 생산 관리나 인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직으로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싱가포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인구는 작고 나라가 서울만 하고 작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게 상당히 많고 언어적으로도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다 진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지었죠. 마리나 베이 샌즈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저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기도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면 되고 센토사 섬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칠리 크랩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머라이언 파크 싱가포르의 상징입니다. 저기서 사진 한번 꼭 찍으시죠. 머라이언 파크에서 그 다음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보이고요.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머라이언 파크이 보입니다. 이 곳이 제가 말씀드린 곳이 싱가포르를 다 보신 거예요. 그만큼 되게 작아요. 저렇게 서울 노선도 그 파란색 가운데가 서클이 2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국가든 손쉽게 갈 수 있고 아직도 태형이 있는 나라예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 맥주, 술 파는 곳은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껌을 버리거나 소지를 할 수가 없고요. 두리안을 들고 전철을 타고 물을 들고 전철을 탄다 그러면 손에 들고 타면은 바로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벌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내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취업 비자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취업을 하게 되면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면접을 보면은 다음 주에 비자가 나와서 입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류도 간단합니다. 뭐 대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터뷰만 준비만 잘 하시면 싱가포르에 취업하시기는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관광 도시죠. 많은 나라에서 관광을 하기 있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호텔을 전공하시고 준비하시는 서비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에 한번 진출은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한 호텔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 많은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 뭐 프론트데스크부터 F&B, 커리너리, 조리 분야죠. 그 다음에 하스피탈리티 분야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회사들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유통 분야, 뭐 리테일 세일즈,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싱가포르로 많이들 꼽고 있죠. 그래서 알마이나 펜디에서 뭐 리테일 컴퍼니, 뭐 마케팅, 세일즈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리테일 매니지먼트, TWG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판매 유통 분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매장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싱가포르에다가 아시아 지역 본부를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요. 또한 엔지니어링 분야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도 같이 나라가 작은데 제조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HP라든지 플라토니스, 쇼와덴코, 산미나 쪽에 생산직으로도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분야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집, 차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았을 때 내가 이 급여의 한 절반에서 한 60%는 집세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집세나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급여, 연봉 협상이나 그 다음에 고용계약을 잘 맺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유망 취업 직종 같은 경우는 IT, 관광 서비스 쪽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인재 요구사항은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해외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있고 경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자도 맨 아래 워크 퍼밋 WP부터 S패스, E패스, EP로 나눠져 있고요. 전반적인 취업 팁을 드리면은 상시 채용, 이직이 자유로운 나라이고요.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유연한 고용시장 때문에 아까처럼 이직이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두 국가로 많이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많은 인구들이 가지고 있고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2시간 정도 느리고 싱가포르는 1시간 정도 느려요. 그 다음에 방문을 했었을 땐 15일 동안 무비자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연령이 28세에서 29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인구가 1억 얼마가 되고요. 지금 국가 중에 제일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베트남입니다. 연간 5에서 6% 정도 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건물들, 저도 깜짝깜짝 베트남 갈 때마다 놀랍니다. 그 라인이 다 변해 있어요. 고층 빌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시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토바이를 저렇게 많이들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롯데마트 경우는 저도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그대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은행부터 유통까지도 많이 진출을 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취업 환경을 보면은 경력이 유리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시작을 베트남에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 대한 어려움,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경력이 쌓였다 그러면은 가셔서 그런 부분은 적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업무에 받는 스트레스까지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은 경력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는 업무에 필요한 뭐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위는 뭐 다 가지고 있는 대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예의 및 자세입니다. 얼마나 길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베트남에서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업무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력을 좀 쌓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 생산관리 분야, 영업관리 분야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생산관리 분야예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 있는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서 200에서 500명에 대한 현지인 관리, 기획 조정,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도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도 높고 거의 생산 관리 분야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사례를 보면은 뭐 풍국산업, 락앤락, 뭐 화승비나 포스코도 있는데요. 보통 한국인 6명에 베트남 뭐 10,000명, 20,000명, 10,000,000명, 그 다음에 뭐 10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나라의 현지 인력들을 관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는 요청 기업들이 뭐 서린비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한국 분들 깨끗하잖아요. 저렇게 취업 요청 기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 취업 같은 경우는 유망 직종 진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관리예요. 섬유, 봉제, 그 다음 전자부품, 그 다음에 전기기계 등 관리의 중간 관리자라고요. 호텔 서비스업도 관광 산업으로 많이들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급여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재상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현지 경험이 절대적으로 우대됩니다. 베트남어까지 잘한다 그러면 더 우대가 되고 있고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직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문을 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적응력이 가장 필요해요. 베트남 쉽지가 않습니다. 기후라든지 베트남 사람들하고도 교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베트남 취업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한번 보시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만 최근 고령화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해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IT 분야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호텔 서비스는 동남아에서 많이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는 취업 비자가 어떤 비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취업자의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학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방통대를 졸업을 했던 뭐 했던 졸업장이 있어야지 이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JLPT의 언어 자격증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취업을 확정이 되면은 채용회사에서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를 보내줄 거예요. 발급해 주면은 그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취업 비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죠. 그 다음에 취업처는 다양한 취업처들이 있는데 일단 공항지상직 취업처가 있고요. 뭐 도쿄, 오사카, 나고야 한때는 2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많이 생겼죠. 기타기슈부터 생각해서 후쿠오카 생겼기 때문에 공항지상직 쪽으로도 취업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취업처려면은 N2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 회화가 가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해요. 이제 5월 8일부터는 그 비지트웹 재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차 접종 그런 게 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일본으로 갈 거고 일본 내 특급 호텔 쪽에서도 그런 인력 때문에 프론트데스크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 도쿄 쪽으로 많이들이 있는데 베스트 웨스턴, 그랜드 하이트, 셰러튼, 유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취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호텔에 꽂히거든요. 일본 취업에 가셔가지고 하우스키핑이나 잡일을 한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가 않고 거의 프론트데스크 쪽으로 진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급 호텔을 보면은 보통 프렌트, 레스토랑, 뭐 객실 관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20만 엔에서 한 22만 엔까지도 받게 되고 3교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은 동경, 뭐 요코하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은 도시 내 생활의 편의성이 있겠지만 단점은 집값을 거의 반 이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싱가포르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뉴욕, 싱가포르, 도쿄, 서울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집값이 상당히 비싼 도시입니다. 아마 이거를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세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신 분은 홋카이도라든지 나가나현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급여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기숙사가 무료 제공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료칸 쪽으로도 많이들 가시게 됩니다. 료칸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학 실력을 쌓은 다음에 도심 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가능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많이 시티 면세점이 있었지만 미국에는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에서도 판매, 유통, 재고관리 분야 쪽으로 발주 같은 경우 상당히 요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판매라든지 발주라든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는 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비자도 발급도 잘 되고 많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점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뭐 코딩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바, C++ 등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JLPT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IT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밝지만 급여가 높지만 일본 자체도 급여도 상당히 경력이 쌓이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스터머라이즈, 업무 시스템 구축, 운영 보수, 유지 보수예요. 개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 개발, 컨설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웹 디바이스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iOS 관리, 뭐 정보 처리 자격 있는데 일본 IT의 취업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인정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은 해외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보처리사 자격증은 일본에서도 취업으로 이 자격증을 인정해 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세도 뭐 많이 내고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있으니까 일본 취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람회를 통해서 진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숙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개 도시가 상당히 비싸요. 뭐 다다미 방도 있고 기숙사 호스텔도 있으니까 그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지역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광열비는 여러분들이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세죠.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워킹홀리데이 chấp 정 국가, 체결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한 20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 보통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럽으로 많이 절반이 머물러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캐나다, 일본 쪽으로도 많이들 진출합니다. 내가 유럽 쪽으로 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을 하셔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그 나라에 발급하는 게 200개 뭐 이렇게 좀 작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신 다음에 또 현지의 언어 자격증, 아시다시피 독일어 있죠, 프랑스어 있죠, 다 다르죠. 그 나라의 언어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취업으로 진출하시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치기공, 치위생,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럽 진출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캐나다를 한번 알아볼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좋은 나라죠.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고 모자이크 이민 사회이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친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동부 서부에 많이 인력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수국가로 이루어진 이민국가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민국가가 많다 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친절해요. 그 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포용력 지수가 전 세계 1위여서 캐나다의 문화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제조업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캐나다의 3대 주요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 서비스업, 제조업, 천연자원, 그 중에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이라 그러면은 호텔 서비스가 많습니다. 관광지가 많습니다. 로키 산맥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의 취업 전략을 하면은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지만 경제 동향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라든지 외국인을 얼마나 많이 채용하는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LMIA라는 고용노동시장 의견서 때문에 상당히 그 발급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많이 힘들지만 이민 정책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이 키우고 있고, 그 이민으로 인해서 또 한번 또 캐나다 취업도 노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직종으로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덴탈 테크니션, 덴탈 테크놀로지, 치기공 분야 쪽의 취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학생들도 영어를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캐나다로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뷰티 분야, 뷰티 퍼스널 케어 쪽인데 미용 및 관리 분야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피부 관리랑 미용 관리에 상당히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쪽에, 스파 쪽에, 퍼스널 케어 쪽으로 많이들 진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호텔 서비스업이라 그랬잖아요. 호텔 및 푸드 서비스, F&B 분야 쪽으로 호텔 외식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접공이라든지 유치원 교사 이런 분야 쪽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으로 많이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언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언어 중에 제일 준비해야 될 게 IELTS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저 해외 취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토익인가요? 토플인가요? 토익 같은 경우는 국내 취업으로 보는 거고, 토플 같은 경우는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하지만 영어권 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IELTS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IELTS 같은 경우는 국제 공인 영어 능력 평가고요. 네 가지 영역,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 네 가지를 모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ELTS를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비자를 한번 볼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일반적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5,000개에서 65,000개까지 쿼터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하시고 1년에 2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 준비를 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잡 오퍼레이터를 꼭 확보를 하시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을 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워크 퍼밋, 코어 비자라고 하는데 이 비자 같은 경우 언어가 부족하신 분들, 내가 4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은 4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은 나머지 8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1+1이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고 공부를 하면은 취업 비자를 내줄게 라는 시스템입니다. 어학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자 있고 워크 퍼밋 같은 경우는 LMIA 승인 후에 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현지 동향 수집이에요.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 이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구인 사이트에서 지금 어떤 직종을 내가 취업할 수 있고 어떤 직종이 많이 급여가 높은지,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취업 전략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각 유망 분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턴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진출하신 다음에 내가 선지춘 후 구직 활동을 하시고 정규직 전환을 노리시는 게 캐나다의 취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도 캐나다에서 어학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도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국가를 많이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어느 국가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잘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여러 국가들에 내가 갈 수 있으려면 준비사항이 뭘까라는 거는 제가 파트 2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천대학교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 1학기 때는 베이직 프로그램, BC 글로벌 리더 베이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취업 동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트 2에서는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이라든지 나만의 해외 취업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대학교 이 클래스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BC 글로벌 리더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하셔서 영문 이력서도 일문 이력서도 작성을 하시고 첨삭까지 다 해줍니다. 강사님께서.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원어 및 모의 면접 원하시면은 한국어로도 모의 면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 서류를 토탈로 다 할 수 있는 BC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어요. 설문조사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맞춤형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참여를 하셔서 내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입사지원서를 준비를 하고 면접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로 출근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고 저는 곧 파트 2에서 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